차로 다가오더니 본인 위에 안전고가를 세우는 한 사람. 고깔이 세워진 차는 옴짝달싹 못하고 거리에 그대로 멈춰있는데요. 고깔이 올려진 차들 모습이 코뿔소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내려서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이 차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그냥 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라서 그런 건데요. 최근 로보택시의 24시간 운행을 허용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잇따라 관련 사고가 일어나자 로보택시 주행을 반대하는 고깔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에서 수백 대씩 로보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로보택시가 당황을 하게 되면은 정지한다든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다든지 또는 너무 저속으로 움직여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든지 또 며칠 전에는 119 긴급한 환자를 후송해야 되는데 앞에 정지되어 있는 로보택시로 인해서 지체돼서 실제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까지 생기면서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2~30분 만에 숨져 여전히 소방당국과 택시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로보택시가 긴급구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올해 70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존 심야에만 운영하던 로보택시를 24시간 운행으로 확대 실시한 지난달 9일 이후 10일 동안에만 약 1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로보택시 때문에 피해를 보니 본인 위에 안전고가를 세워둔 건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고깔이 차량 센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누군가가 와서 고깔을 치울 때까지 무인 차량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자율주행 차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만 해도 상암동이나 강남, 국회의사당 등에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차라고 해도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논란이 된 미국 로보택시는 그 운전자조차 아예 없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단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단계는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3단계, 미국은 5단계에 해당합니다. 5단계는 아예 운전자가 없이 무인으로 운행하는 단계다. 기술로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크루즈나 웨이모는 5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지. 5단계이기 때문에 가다가 교차로 같은 걸 막고 서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단계는 시스템이 운전자한테 이 상황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제어권을 운전자가 이렇게 가져가서 수동으로 전환하고 다시 자동으로 전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3단계고요. 4단계는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비상식적인 상황, 길을 막고 서 있다든지 시스템이 오류가 생겼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 운전자가 제어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27년도에 4단계에 도달하는 목표인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자율주행 차라는 게 생각보다 단계도 복잡하고 기술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상용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을 통해서 발렛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주차장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고령자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고령자는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데 제동을 한다든지 핸들을 꺾어서 아예 안전한 지역으로 주차를 시킨다든지 이게 능동식 안전장치인데 자율주행을 통해서 나오는 각종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응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판단 능력에 있어서 사람의 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입력된 경우가 아니라면 위기를 인식 못하고 그대로 정지하거나 돌진해 로보택시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쌓고 시범 운행을 해보는 게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독일은 2021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차법을 개정해 로보택시 상용화에 나섰고요. 중국에서는 바이두사의 로보택시 아폴로가 지난 3월부터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행하며 4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본 도쿄에서도 2018년부터 시범 운행 후 2020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를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 운행 데이터가 많지 않고 상용화하기에는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좀 초보 단계라서 상용화하기엔 좀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이상 발전해야지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전락돼 생겨난 미국의 고깔콘 시위. 사람들은 로보택시를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에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과연 우리 생활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김민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